새만금 간척지에 노출된 땅에서 수확되는 갈대가 소먹이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수입 사료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 총선에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도내에서 펼쳐지는 축제마다 성황을 이루면서 관람객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밤사이 계속된 비가 대부분 그치고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완주 13.5mm, 고창 9, 전주 8mm 등이며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9.1도 등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이번 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2, 3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새만금 간척지 노출 부지에서 요즘 싱그러운 갈대 수확이 한창입니다. 누렇게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은 갈대잎과 줄기는 소 먹이로 효과가 높아서 농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지역 새만금 내부 노출 부지에 광활한 초원이 펼쳐집니다. 대형 농기계들이 부지런히 오가며 아직 누렇게 변하지 않은 잘 자란 갈대를 바쁘게 곤포에 말아 넣습니다. 염기가 빠지면서 몇 년 전부터 갈대가 자생하기 시작했는데 소먹이로 만점입니다. 볏짚도 저기 4, 5만 원, 곤포 하나에 4, 5만 원씩 하는데 그 갈대는 2만 원 수준에 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우리나라에서 소먹이로 많이 쓰는 볏짚과 비교해 1.5배의 영양 효과가 있습니다. 볏짚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도 탁월할 뿐 아니라 당분 함량이 높아 우수한 사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우나 낙농은 수입산 조사리의 약 80에서 90%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새만금 내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새만금에서 올해 850헥타르의 노출 부지에서 갈대를 채취하고 있는데 20억 원 상당의 해외 사료를 대체할 전망입니다. 아직 새만금 전체 부지의 5%에서만 갈대를 채취하고 있어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하면 수입 풀사료의 10%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염분이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갈대가 간척지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어려운 축산 현실도 타개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반발로 300명의 의원 정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농어촌 배려를 위한 지역구 의석수 증원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최종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현행 인구 편차를 적용할 경우 전북은 2석 감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향인 순창에서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이 다음 달 14일을 씨감자 캐는 날로 정하고 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정치 재개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수확 이후 통일 씨감자 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주민 기아 해결용으로 씨감자를 보내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최근 복잡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야권 재편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정 전 의원과 청정배 의원이 손을 잡을 경우 호남에서만큼은 내년 총선부터 새정치연합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오곡백과만큼이나 다채로운 가을 축제가 주말과 휴일 계속 이어졌는데요. 축제장마다 성황을 이루면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 임실의 자연 속에서 자란 젖소에게서 난생 처음 우유를 짜보는 체험. 겁을 먹던 아이들도 막상 만지고 여물을 주다 보면 소와 금세 친해집니다. 우유를 짜보니까 그 소위 짜는 것에 부드럽고 신기했어요. 딱딱하게 굳은 우유에 뜨거운 물을 붓고 늘어뜨리자
순식간에 탄력 있는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맛보기만 했던 치즈를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아이들의 오감이 자극됩니다. 치즈 떡볶이 2015인분도 관광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애들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치즈만을 주제로 삼아 올해 처음 열린 임실엔 치즈축제에는 나흘 동안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지역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는 가마솥에 밥짓기 체험이 인기를 끌며 닷새 동안 7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도 어린이 독립군 체험 같은 수탈과 독립의 역사를 체험하는 행사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량인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22일에는 전주 비빔밥 축제가, 29일부터는 순창 장류축제가 열리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도 이달 말 시작돼 가을을 풍성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닭고기 가격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육개 산지 가격은 생계 1kg당 1,075원으로 평년 1,607원보다 33% 낮은 가격에 거래돼 2007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균 육개 생산비 1,339원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AI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병아리 공급자인 계열 회사가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이 사료 가격 담합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최근 하림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카길 등 다른 사료업체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수입 사료 가격 급등으로 축산 농가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하림은 사료 판매로 연간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는 다른 지역의 소식을 한 건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첫 순서로 등하굣길 옐로우 카펫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나선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 MBC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이 앞차를 추월해 중앙선을 넘는가 싶더니 하굣길 초등학생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000여 건, 모두 4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인해 20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그 스쿨 전적이 30km잖아요. 근데 60, 70까지 달리고.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 부근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만든 옐로우 카펫이 광주에 등장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아이디어를 낸 옐로우 카펫은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운전자들에게는 예방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저기는 어린이가 다니는 곳이다. 항상 조심해지고 서행해지고 마음이 그래져요. 기사로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태양광을 설치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옐로우 카펫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랑 인천 서구랑 서울 중구 쪽에서는 설치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사고율이 줄었다. 광주에 2곳이 설치된 옐로우 카펫은 연말까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4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12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정상회담 이후 지지부진한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한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등 도정과 교육 현안의 추진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의회는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과 신문방송 지원 조례안 등 84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규모화로 비용은 줄이고 품질을 높이자는 들녘 경영체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적절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종배 의원은 현재 전북의 들녘 경영체는 익산의 한 그루 영농조합을 포함해 55개로 전국의 24.5%를 차지해 전남 76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경영체의 조직화나 공동작업 수준이 초보 단계에 머물러 다양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서 지역마다 내년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지난 주말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3년 연속 6조 원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그리 순탄치 못할 전망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6조 5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88%인 5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1조 8천억 원을 요구한 SOC 사업은 1조 4천억 원으로 깎여 새만금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져 있고 건설업계는 이대로라면 아예 죽을 지경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9년째 적자 예산을 편성해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재 등용이나 예산 확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에서도 호남권 전체 SOC 예산은 당초보다 3,2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8,800억 원이 늘어난 경북 한 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도 명색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지도권 산림치유단지 용역비 36억 원이 도비 부담이 없다고 빠져버렸지만 같은 성격인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는 1,4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나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사업 역시 비슷한 사업들이지만 예산 지원은 판이해 지역 차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체 내 혈액처럼 예산도 골고루 돌아야 나라가 건강한 법인데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아예 돌지 않는다면 그게 균형 발전입니까? 더구나 더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푸대접과 차별이 총선을 앞둔 내년 예산안에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댈 언덕도 없고 오로지 정부의 선의에만 우리의 살림을 기대려니 더욱 착잡한 그런 아침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교 안의 비정규직 강사 정책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방과 후 강사나 스포츠 강사 등의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부가 직접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내에서 학교 비정규직 강사는 방과 후 강사가 5,800여 명 등 6,5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창업지원단을 발족하고 우수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창업교육과 업종 발굴, 사업화 지원까지 대학의 창업 기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창업 강좌와 고교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900여 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했고 이 가운데 486명이 139만 제곱미터의 땅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를 통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3주년을 맞는 지난 국민의 날 행사가 국민의 날 제정일인 오늘 진안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해 군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 임홍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올해 진안 국민의 날 행사는 지난 21년간 함께 치러온 마이축제가 홍삼축제와 통합됨에 따라 홀로 서기로 오늘 하루 동안만 개최됩니다. 진안군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선수단 입장식을 폐지하고 내빈석도 따로 마련하지 않는 등 기념식을 대폭 간소화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전북현대축구단의 팬사인회와 11개 읍면의 합동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진안이라는 군정 비전에 맞게 기념식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계획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달 신축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직접 운영 방식은 사용자가 지역민일 경우 1일 사용료 20만 원을, 타 지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되며 비용을 지불한 상주는 군과 협약을 체결한 장례 음식과 장례업체를 선택하거나 음식을 직접 조리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와 음식 가격 등을 최선의 경비로 치를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120 민원봉사대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20 민원봉사대는 6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 목요일 1개 마을, 총 60개 마을을 돌며 소외계층 가정의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등을 무료로 보수 정비합니다.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에서 고창군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환경보존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시도 첨단 과학산단 조성 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통시장의 사업 만족도가 낮아 앞으로는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주승용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도민 63%가 전통시장을 자주 찾지만 만족도는 40%에 그쳤고 활성화 사업은 75%가 환경 개선에 치우쳐 카드 사용이나 배달 서비스, 포인트 제도 확대 등 내용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난 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ARS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43%,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3년 동안 도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전라북도는 금고는 일반 회계가 4조 7천억 원, 특별회계와 기금이 1조 원 규모이며 공고를 거쳐 다음 달 말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금고는 20년 가까이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이 도맡아왔지만 일부 평가와 배점이 달라지면서 다른 금융기관이 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창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1억 원을 들여 고창 종합병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분만 시술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8개 군지역 가운데 분만이 가능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산모가 먼 거리를 이동해 출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이후 현재의 공장 터에 신설학교 건립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의 페이퍼코리아 공장 터에는 공장 건물 철거와 이전 이후 오는 2020년 6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고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계획돼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자제하고 있어 기존 학교를 이전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학교의 방과 후 강사 위탁률이 도 지역 가운데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2만 3천 가지 정도며 이 가운데 6.3%인 1,400여 가지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방과 후 강사 민간 위탁률은 17.8%인 충남과 7%인 경남에 이어 9개 도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사물놀이의 정기 공연이 오는 15일 예원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시립극단은 오는 16일과 1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스페인 희곡 어느 계단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국악으로 들려주는 전래동화 공연이 내일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제10회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지에서 열립니다. 전주 마당창극 천하맹일이 눈을 뜬다가 17일까지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정읍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내일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전북 진로진학 박람회가 모레부터 사흘간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종교 문화를 연결하는 세계 종교 문화축제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전북 도내에서 개최됩니다.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내일 농촌진흥청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순창구는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섬진강변에서 카누 체험교실을 내일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습니다.